안녕하세요. 짧은 남녀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 경기 프리뷰를 해볼 건데요. 과거 챔스 결승전에서 만나 기적을 만들었던 그 경기 이후 처음으로 맞붙었던 양팀은 1차전 원정에서 뮌헨이 3대0으로 첼시를 대파하며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뷰 전에 1차전 경기부터 짧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첼시는 킥오프와 함께 강한 압박으로 뮌헨을 순간 당황시켰고, 빠른 개겐프레싱 이후 코바치치의 털압박을 통해 공격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첼시가 백스리 시스템을 쓰면서 많이 보여준 측면에서의 삼각형 형태를 활용해 전개를 많이 시도했는데요. 뮌헨은 이를 끊어내고 공격 전환을 할 때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와 받쳐준 뒤 반대 측면으로 전환하고, 측면에서는 침투하는 뮬러를 향한 패스를 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뮌헨은 후방에서 롱패스를 잘하는 자원이 많아 첼시는 조르지뉴까지 올려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빌드업 시에는 백포라인이 횡간격을 유지한 채 티아고가 내려오고, 그나브리가 중앙으로 이동한 뒤 볼이 전개되면 그때 빠르게 풀백이 전진해 측면의 뒷공간을 노린 후 크로스를 하는 형태의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첼시는 후방 빌드업 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지루의 머리를 활용했는데요. 따라서 뮌헨의 수비들이 지루와 자주 붙어 있었고, 바클리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티아고가 바클리를 마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티아고가 중원에서의 세컨볼 경합을 이겨내고 공격 전환을 해주면서 뮌헨의 팀워크로 그나브리의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뮌헨이 경기를 압도하며 3대0으로 승리하며 1차전이 끝났습니다. 뮌헨은 우승 확정 후에도 몇몇 선수들이 부상으로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최근 경기였던 레버쿠젠과의 포칼컵 결승전 이후 훈련 중에 파바르가 부상을 당해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선수들은 모두 부상에서 복귀를 하며 8일에 열린 마르세유와의 연습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라인업을 예상해보면 골키퍼로는 노이어가 나올 것이고, 파바르 대신 볼란치로 나오던 키미히가 다시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외의 세 자리에는 꾸준히 주전으로 나오던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선에 키미히가 빠진 자리에는 고레츠카가 나올 것이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온 후에도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준 티아고와 짝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고레츠카는 코바치 감독 시절부터 볼란치 자리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 시에는 높은 위치에서 큰 키로 공중볼 경합을 해주고, 공격 시에도 피지컬을 기반으로 활동량과 좋은 탈압박 능력도 갖췄기에 티아고와 키미히가 빠질 때마다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진은 이번 시즌 5대 리그 통틀어 팀 득점 2위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레반도프스키는 임모빌레의 2골 차이로 뒤지면서 아쉽게 유러피언 골든슛을 놓쳤지만, 분데스리가가 34경기를 치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당 득점이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이선 자원은 코망이 오른쪽에서의 폼이 좋지 않아 최근 그나브리가 오른쪽으로 많이 뛰고, 코망은 10번 자리를 오가며 침투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밀러는 하나의 역할로 정의하기 어려운 선수이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플레이메이커로 거듭나며 이번 시즌 5대 리그 최다 도움과 더브라이너가 세운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도움 기록을 모두 경신했습니다. 반면 첼시는 아스날과의 FA컵 결승전에서의 손해가 매우 큽니다. 우선 패배하기도 했지만 아스필리쿠에타, 풀리식, 페드로와 같이 2차전에 나올 선수들을 모두 잃은 것이죠. 거기에 기존의 부상이었던 길모어는 아직 복귀를 못했고, 1차전에서 퇴장당한 알론소와 경고 누적으로 조르지뉴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라인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골키퍼에는 끝내 주전으로 올라온 카바예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에는 FA컵 결승전에서 아스필리쿠에타가 나가고 크리스텐센이 들어왔는데요. 이때 주마가 오른쪽, 크리스텐센이 중앙에 위치한 백스리 라인을 구성했으며 2차전에도 이런 백스리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는 제임스, 바클리, 코바치치, 에메르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클리가 선발로 나오는 것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만, 조르지뉴가 없는 상태에서 중원을 거친 빌드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비적으로 내려앉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강한 압박을 펼치며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빌드업 시에는 코바치치가 압박을 풀어주거나 지루를 향해 롱패스를 한 뒤 전방 압박을 펼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원의 밸런스가 안 맞더라도 한 달 넘게 경기를 뛰지 못한 캉테 대신 바클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캉테의 컨디션이 괜찮다면 캉테가 중원에 나오고 바클리는 2선에 나와 3-4-2-1의 포메이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진의 왼쪽에는 윌리안, 허드슨 오도이, 페드로 중 한 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2경기를 윌리안이 결장했으나 그전에는 꾸준히 좋은 폼을 보이며 선발로 나왔기에 윌리안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필리쿠에타가 백스리임에도 풀백처럼 전진하며 공격 전개를 돕던 첼시지만, 아스필리쿠에타와 풀리식이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노려야 하기에 최대한 양쪽 윙백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측면에서 삼각 대형을 만들며 빈 공간을 찾을 수 있게 첼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차전에서 키미히의 패스 미스를 마운트가 가로채 슈팅으로 연결한 순간이 있었고, 또한 맨유와의 FA컵 4강전에서도 마운트가 패스를 끊어내고 득점을 기록했기에 전방 압박은 첼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술이 될 것입니다. 첼시가 뮌헨 원정에서 3골을 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포칼컵 결승전에서 데이비스가 PK를 내주고 볼 컨트롤 미스를 자주 범하는 등 뮌헨 선수들 또한 사람이기에 언제든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첼시의 감독은 뮌헨이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첼시가 기적을 만들 때 선발로 나왔던 램파드입니다. 따라서 뮌헨은 이런 경기일수록 주의를 해야만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클럽 통산 2번째 트래블에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